뉴욕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내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시 20분경을 기점으로 양지수 모두 낙폭을 줄였고요. 지금 코스닥은 상승으로 고개 돌렸죠. 0.08%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테마 쪽에서는 어제와 좀 동일하게 여행과 폐배터리 등 잡히고 있고요.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한 사망 이슈 속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섭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고요. 이 중에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뭐니 해도 어제 오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하나 골라봐 한다면 폐배터리도 또 손에 꼽힐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급등주가 수두룩이었고요. 오늘도 유일에너테크부터 해서 막 엄청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폐배터리주 의견 좀 주세요. 네, 뜨겁습니다. 네. 뭐 이렇게 뜨겁나 싶을 정도로. 이걸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성장 산업이니까 뜨겁게 부각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지금같이 다들 자원을 안 주려고 하는 시대에 게다가 리튬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여기도 그냥 꽁꽁 싸두고 있고 지금 니켈도 어떤 자원을 챙기려고 하는 이 볼리비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다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배터리를 다시 회수해서 쓰는 게 최고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회수할 배터리가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전기차 맞아요. 저희 또 이제 막 커가는 입장 쪽에서 노후화돼서 들어오는 폐배터리 지금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돌아온 것도 없는데 무슨 지금 성과를 이렇게 이룰까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먼저 앞서는 과정이죠. 그거를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정도가 제일 좋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점에서 확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시고 어떤 테마고 거기다 좀 시류에 맞다 보니까 움직이시되 그냥 저희가 잘한 거 있죠. 네. 그냥 짧게 쳤다가 또 다시 자리 보고 또 소리 이상하네요. 예, 이런 대응 전략 쪽으로 한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싶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신규로 짧은 대응 못 하시겠다. 안 들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년 후쯤에 쏟아지겠죠. 그 시장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성공 스토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슈를 많이 안고 이미 급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을 좀 챙기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뉴욕장에서도 4,500억 정도 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핫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AS도 할게요. 저희 YM텍 요즘 대표님 뵐 때마다 수익에 대한 AS를 하나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다라는 게 될 텐데요. YM텍이 지금 18% 수익이 났고요. 오늘장 2% 정도 밀립니다. 당시 목표가 21,000원을 주셨어요. 이미 그거는 찍고 오늘 상승분이 좀 빠지고 있는 건데요. 네. YM텍 어찌 보십니까? 잘했네요. 네, 잘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특화된 부품 쪽이 경쟁력 있는 부품 쪽이 많이 부각받습니다. 예전에 저희 잔금 해지에서 한 2, 3주 전에 아모그린텍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런 건 리뷰 안 해주시. 그것도 있고요. 예. 대양전기공업도 있고 네. 저희 많이 쌓아뒀는데 저희 종목 듣고 시간을 할애하려고요. 그냥 예, 앞서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쪽을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게 되면 앞서 YM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EV 릴레이죠. 이거는 계속 또 독점적으로 쓰고 또 성과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아직 멀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데 이런 쪽도 당연히 움직이게 된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로 고효율 자성 소재 이쪽에 대한 부각을 받는다. 또 결국에는 테슬라 리비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스토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맞춰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내고 적절하게 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은 계속 시장이 시험대 둘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될 만한 종목들 찾아내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테니까 여기에 걸맞게 대답하는 쪽은 어디다? 잔금 해제.
죄송합니다. 네. 네, 깨알행 보주셨어요. YM택에 대한 AS 해봤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으로 힘차게 또 외쳐주셨으니까 이어갈게요. 오늘 잔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에요. 인선 ENT, 새로운 도전과 새롭게 주목하자.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사실 폐배터리가 유행이라면 요즘에 또 리사이클링 쪽 이런 쪽도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 폐기물 처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폐기물 처리가 YN택도 있고 네. 코엔택도 있고 인선 ENT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선 ENT가 왜 제일 예뻐 보이셨는지. 일단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건설 또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제 어떤 건설 폐기물이 급증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누가 담당하게 되냐? 인선이 되겠죠. 네. 이런 관점 쪽에서 이 건설 폐기물의 처리가 매출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립 폐기물이다 보니까 폐기물 또 묻는 거죠. 이게 한 25%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매출이 거의 다 폐기물 처리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국내 유일의 어떤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머지 앞으로 이쪽은 우리 돈 될 거야 싶으면서 자동차 재활용 쪽으로 들어갔죠. 말은 쉬운데 말은 되게 멋있는데 폐차. 네, 이런 서비스죠. 예, 그거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폐차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두 번째 성장 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성장 확대 기대감입니다. 건설 폐기물 혹은 각종 폐기물 처리, 매립 이런 쪽에서 성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뭔가 부산물로 새로운 동력을 찾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폐기물 업체가 이제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택배 받는 것도 점점 더 늘어나죠.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비닐부터 뭐 박스 이런 거 다 해서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처리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업체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있다. 별로 안 좋죠. 지나갈 때 약간 냄새 나고 먼지 많이 그렇죠.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이게 님비 현상.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갈 길은 계속 좀 좁아지고 더 증설이 안 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지금 또 거기다 더 큰 건설 폐기물 같은 쪽은 처리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매립 단가가 조금 좀 하락했는데 왜냐면은 물류비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 늘어나고 또 유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고민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가를 인상하면서 반영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원궤도로 들어올 때가 됐겠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이 정부에서 기조를 보니까 신통기라고 그러나요? 신기통 그 빨리 이게 돼서 통합 기획 네. 예 넘어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받아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슬슬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 가장 바빠질 회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점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 단가도 생각보다 좀 비싸겠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선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인선 모터스에 대한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폐차 쪽에 강점이 있는데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 폐배터리를 이제 분리를 하겠죠. 그래서 좀 자동차가 전기차가 좀 노후화된 게 온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폐배터리 분리해서 이거는 좀 폐차로 가고 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걸 잔존가치 얼마나 수명이 남았지 체크하고 거기다가 재활용해도 될까 평가하고 이런 서비스 하고요. 게다가 폐배터리를 이거 나중에 ESS 쪽으로도 판매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그냥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폭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적정하게 안정성 있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비용 청구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쪽도 나오고 거기다가 나중에 또 이런 성일아이캔이나 세비캠처럼 우리 재활용할 테니까 주세요. 여기다 판매를 하겠죠. 이런 과정까지 나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추출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관련된 리사이클링 업체 쪽으로서의 역할은 나올 수 있다. 다 수수료 건당 아니면 또 판매로 인해서 또 회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성과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마찬가지로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와 이거 너무 관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차트를 딱 열어보면 또 그런 기대들을 이미 7월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 흐름과도 좀 무관하게 잘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돼 있고요. 오늘 1,500원 정도 기록이 되는데 실적에 기반해서 가격 라인까지 한번 싹 잡아주시면요. 네, 일단 지금 내년까지 실적 동향들 쭉 보게 되면 그래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올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점진적인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꾸준하게 강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주가가 7월 달에 급등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그때 또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또 단기 특수 아니냐 그런 쪽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내려오는 정도는 그냥 이게 주가에 어떤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착하면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대응 전략은 10,000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로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는 안 봤습니다. 한 12,000원대 정도로 보면서 주가에 워낙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시류에 맞게 움직이는 정도 보게 되면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선 ENT 모처럼 또 자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복귀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요 종목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증권가에서 관련한 리포트들을 좀 슬슬 내고 있더라고요. ISC 1위의 성장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타이틀이 저희가 개인 투자자가 정말 좋아하는 키워드죠. 최초, 1위 이런 거. 소켓하는 회사잖아요. 네, 소켓입니다. 네, 귀가 소켓하죠. 솔깃?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이맘쯤에 잠금 해제 있을까요, 혹시? 그럼요. 예, 예. 네. 내년 이맘쯤에 같은 자리에서 이 종목을 펼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SC요. 네, 그럼 지금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멘트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뭘 길게 잡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점이라서. 네, 그렇게 충분히 답을 줄 만한 종목이라고. 예, 성과를 보여준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테스트 소켓에 주력합니다. 요거를 꾸준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게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이게 최초네요. 네, 그리고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소켓도 또 다양한 쪽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ISC가 보여주는 이 영역 쪽에서는 뭐 다른 쪽에서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해자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과를 조금 이따 두 번째에 어느 만큼 또 확장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대한 수혜, 뭐 이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당연한데 사실 조금 그 기대치가 최근 들어 꺾이고 있기도 해요. DDR5 이슈도 계속 밀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확대되기 전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죠. 그거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폭발적으로 커질 텐데 그때는 좀 늦지 않나 싶어서 미리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고요. 네. 일단 보통 보면 한 2017년도, 18년도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성장이 한번 왔습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데이터 센터가 확장된다. 그러면서 그때 한번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그때 ISC 같은 경우도 실적에 변화가 크게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5G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5G 칩과 함께 또 두 번째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세 번째 성장기로 들어가는 쪽은 대표적으로 차량용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AI 쪽이나 뭐 자율주행 이쪽은 거의 신규로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쪽이죠.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걸 다 누가 커버를 할까요? 그러니까 테스트 잘 만들었나 보게 되면 담아가지고 이 소켓 안에 담아서 이렇게 테스트 잘 해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거 성과는 다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러면 다 ISC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메모리 쪽도 담당하고 있는데 비메모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쪽도 담당하고 있는 쪽들이
훨씬 더 성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DDR5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이게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메모리 쪽에 또 다른 레벨업 되는 단계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메모리도 점진적으로 커지는데 비메모리까지 가세돼서 회사의 영역들이 더 넓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실적들이 네.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잡혀진 측면들이 높습니다. 2분기까지 나왔던 실적과 동향을 봤었을 때는 올해 당연히 서프라이즈한 성장세 이어갈 거고 내년이 생각보다 재미없을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비메모리 성장에서도 해답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DR5가 뭐 인텔의 샤파이어 RPG가 제대로 시장에 공개되고 뭔가 자리 잡고 모멘텀이 실리기 시작한다면 숨죽이고 있는 지금의 뭐 기판이나 소켓 관련한 종목들은 분명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될 겁니다. 미리 선점해보자라는 취지에서 ISC 내년도 이 자리에 서서 차트 열면 깜짝 놀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실적 한번 따져보죠.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올해 나오는 실적 전망이 한 700억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데 네. 벌써 작년도 100% 뛰었네요. 근데 올해도 90%대. 이렇게 뛰는 회사에 대해서 일단 그냥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나오는지 변화를 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폭은 가파르게 뛰었으니까 이제 질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계속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또 성장합니다. 여전히 한 20%대 성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수적일 것 같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커지는 실적과 성과가 그에 맞는 주가 흐름들의 눈높이 여기도 같이 체크해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눌림목들이 계속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수급도 좋네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권에서 최근에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요? 내년까지 하셨으니까 목표 레벨 좀 높게 잡으시나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잔금의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네, 제 단기 연명할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32,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해제 코너가 일단 ISC가 5만 원 갈 때까지는 하는 걸로 내다보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선 ENT, ISC 언제나 그렇듯 시장에서 잠깐 묻혀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긍정의 포인트 많이 잡아주셨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들 종목 체크하세요.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